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오후장에는 주변 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잠깐 시장이 주춤거리면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뭐 야간에는 나스닥이 다시 돌아올리면서 큰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각도로 6월 만기 포지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21% 마감했었고요. 0.31% 상승 출발 후에 오전장 최고 2.35%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윗꼬리를 달며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요. 25년 1분기 매출 전망은 62조 6,358억 원, 주당 순이익 전망은 1,262원, 그리고 영업 이익 전망은 34.5조 원, 순이익 전망은 31조 7 1.7조 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지면서 저평가 기조가 해소되며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7일 골드만삭스는 지금이 상승세의 시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올해 코스피 전망을 2,800으로 올리고 나서 바로 매도하며 시장 하락에 힘을 보탰던 전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전망과 반대로 베팅하는 경향을 보여왔음은 경계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출발 자체는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본장 출발은 강했죠. 근데 프리장 시작은 외국인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분봉에 돌파가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며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그때 여기가 보시면 돌파봉이 V턴으로 돌파봉이 나와서 여기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 2차 돌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돌아서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서 매수 쪽으로 돌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대부분 카페 매매일지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잘 해석해서 매수하시고 또 수익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고점들을 단계적으로 돌파하면서 점심시간대까지 원웨이성 상승을 보였었죠. 오전에 분당 100억 원이 넘는, 제가 단위 시간당 매수 속도 보자 했는데 오전에 분당 100억 원이 넘는 선물 매수 속도와 오전장의 4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는 원웨이성 상승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돌파 상승 이후 2포인트짜리 조정이 나올 때에는 여기입니다. 외국인이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 베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이 아니라 자, 여기 돌파됐던 자리는 지지받을 거야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설정을 하고, 자, 아까 2차 자리 돌파 여기, 자, 2차 이후의 자리죠. 이제 여기서 한번 정점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2차 여기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라인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60억대의 콜옵션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월물 콜옵션은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 347.5에서 367.5 사이에 매수를 했고요. 352.5 콜매도가 환매수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거는 완개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개인은 반대로 콜옵션 매도를 347.5에서 367.5 사이에서 진행을 했고, 352.5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매수해 놓고 있었던 완개미 콜옵션이 오늘 좀 꽤 많이 환매도 익절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상승하는 듯 하더니 이제 콜옵션을 채워놓고 여기서 다시 상승하는 듯 하더니 12시 35분 딱 여기죠. 자, 여기 제가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니케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케이 하락이다. 니케이 급락 말씀을 드리면서 니케이를 띄워두고 거기에 연계돼서 나스닥도 띄워두고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 옆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띄워두고 봤던 겁니다. 근데 딱 그때가 우리 증시가 여기서 꺾이던 때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내려올 때 그 뒤로 밀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계적으로 자 여기 일단 한번 지킬 거고 여기가 깨지면 다음 여기까지 간다라고 라인을 그어놨고 파생발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블루 라인까지는 겹쳐서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보니까 여기 깨지니까 한 단계 그어놨던 자리까지 와버리죠. 여기가 파생발 아침에 8시 41분경에 설정해둔 자리입니다. 오늘은 수급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항 자리 정도는 그냥 다 돌파가 됐고 원웨이성으로 가려던 거였어요. 원래 여기서 원웨이성으로 가는 건데 니케이가 갑자기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꺾여가지고 원웨이성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수급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9천억대 매수를 하다가 종가상 3,600억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원웨이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변수가 생겼던 거죠, 장중에.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게 다시 상승하는 듯 하더니 12시 35분에는 니케이 선물지수가 급락하며 나스닥과 우리 선물지수가 같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전날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1.5에서 2.0 사이에 있다면서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했고 오늘 쌍고점을 형성한 자리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니케이 지수 보시면 이렇게 저항점, 여기 지금 굉장히 투심이 강한 V턴이 나왔었는데 일본 지수가 여기서 노란선에서 쌍고점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꺾여가지고 뭔가 좀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꺾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 증시를 좀 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니케이와 나스닥과 함께 조정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고요. 라인 잡아둔 것을 아까 전에 단계적으로 지지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방산, 조선, 원전, 전력 등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섹터에서 매물이 나오고 또 여기에 바이오까지 여기 바이오 제약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바이오 제약도 조정이 나왔었죠. 거기 제약 바이오 쪽은 코스닥 제약 섹터를 보면요, 이렇게 단기 고점에 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여기 요 라인 볼벤과 요 라인에 지금 고점에 지금 막힌 상태였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빠지고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에서 매물이 나오고 그간 큰 하락을 이어왔던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순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돈의 이동이 살짝 잡혔기 때문에 오늘 변동은 되게 중요한 변동이었다고 보고요. 어떤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은 그러나 수상했으나 종가까지 외국인은 선물옵션 포지션에서 큰 이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700억 정도의 선물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콜옵션도 뭐 조금 조절이 됐지만 128억 정도 큰 대량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또 외국인들이 줄인 것은 또 투신이 3천억 정도 가져가는 매수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렉스 야간장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6월 4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유렉스 야간장은 수급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나오든 우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근데 이제 6월 9일부터는 한국거래소 야간장이 열리는데 수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렉스는 이제 수급 현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고요. 슬슬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포지션 눈속임을 순간적으로 또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 4일까지 마지막인데 한번 힘껏 뭐 저기서 뭐 청산을 하든 새로 베팅을 하든 뭔가 변화를 줄 가능성 뭐 그렇게 흘러가는 돈들이 좀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4일 특히 6월 만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 오버보다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철저히 확인하고 당일 트레이딩 위주로 생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콜옵션 전쟁이 발생한 거죠. 최근 콜옵션 전쟁 시기는 23년 12월에서부터 24년 1월
있었습니다.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 자, 요 자리인데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콜옵션 개인들이 계속 대량으로 매수했던 자리고요. 여기까지 매수했고 여기가 만기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선물을 땡기면서 개인들의 콜옵션과 반대로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매수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콜옵션 수익을 크게 챙기지 않고 콜옵션이 녹아버리면서 끝났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때는 정리하자면 1월물 만기를 앞두고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한 외국인이 선물이요. 선물을 위로 땡겨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저기 스위칭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땡겼죠. 지금은 아직까지 스위칭이 시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한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슈퍼개미와 왕개미 중심으로 357.5 등 콜옵션을 연속적으로 대량 매수했던 거죠. 그래서 1월 2일 그러다가 1월 2일 고가 기준으로 약 9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생겼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 녹아내렸고요. 심지어 콜옵션 베팅한 것까지 녹아내리면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대신 선물 스위칭이 늦었는데 그 대신에 외국인이 콜옵션을 땡긴 것으로 보이며 선물 대신에 콜옵션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반대지만 콜옵션을 청산하는 순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결론은 똑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비슷하게 현재 개인 콜매도 125억 원은 외국인이 수백억으로 빼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죠. 한번 끌어올려서 옵션 가격을 2배로 올리면은 250억 수익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반대로 기관들도 같이 있겠지만 반대로 개인은 250억 손실이 잡히는 거죠. 나는 125억에 콜매도를 했는데 2배가 가면 250억의 손실이 잡히는 거고 4배 가면 500억의 손실이 잡히는 거죠. 콜매도는 위로 갈수록 손실이 폭증하기에 개인 대량 콜매도는 시장이 상승 배팅에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청산하고 뒤집기 전까지. 그리고 옵션은 그대로 두더라도 선물에서 강한 청산이 일어나면 옵션은 해지 성향으로 그냥 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선물 변화와 옵션, 콜옵션 변화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물론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클리 옵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만 워낙 선물과 옵션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월물 옵션도 같이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 외국인의 콜옵션 매매 현황을 잘 살피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투자자별 선물 옵션 포지션 체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 또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파생반에 좀 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6월물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현황입니다. 외국인 상방이죠. 그 다음에 개인 하방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방이죠. 선물 매수가 워낙 많아서 사실상 풋옵션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자, 옵션 단독으로 본다면 선물을 빼고 보면은 외국인 비슷하죠. 선물 옵션 합성과 옵션 단독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 큰 포지션을 이루고 있지 않은 중립 성향이다. 비슷한 옵션 포지션을 지니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품매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품매도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걸 위협할 정도까지 즉 345 밑에까지 내릴 이유는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345 밑으로 기대를 한다면 이번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걸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물론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외국인들은 양매도 성향을 보이다가도 마지막 3일이면 충분히 얘를 옵션 매수로 풋옵션 매수로 커버한 적도 있고 반대로 콜옵션 매수로 커버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물이었죠. 이거는 익히 공부를 해서 아시는 거겠지만 오래 보신 분들은 작년 10월에 자, 작년 10월이 여기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 외국인들은 후반부까지 10월물의 후반부까지 양매도로 포지션을 이렇게 묶어놨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단 3일, 4일 앞두고 외국인은 이런 양매도 포지션에서 풋옵션을 풋매수로 바꿔버리는 베팅을 하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베팅을 하면서 하방으로 갑자기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은 이렇게 풋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남은 거래일이 9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3일이면 충분하다. 옵션 프리가 더 깎이고 나서 3일이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은 하방을 별로 원치 않아 한다. 하지만 상방으로 공격적인 배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나마 콜옵션 배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미니 시장에서도 원래는 매도였으나 오늘 매수로 돌렸다. 이 정도를 캐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8거래일, 7거래일, 6거래일, 5거래일 지나는 동안에 변화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를 좀 계속 추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커져 있는 만큼요. 그 다음에
요거 개인은 옵션 단독으로도 하방 배팅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 배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물이 상방이니 합치면 상방 쪽으로 전개가 돼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미니 선물 옵션 합성 배팅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은 원래 하방이었으나 오늘 자, 콜옵션 미니콜을 117억이나 매수했습니다. 미니 풋옵션을 51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니 선물 1190억 매수하면서 포지션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하방이고요. 크진 않습니다. 미니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오늘 하방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융투자는 콜매도 117억을 한 거니까 개인은 별로 개입 안 해요. 미니 선물 옵션은 개인은 거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들어가는 거 반대로 금융투자가 대처하는 게 미니 선물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외국인이 상방이면 금융투자가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뒤집힌 겁니다. 양쪽으로.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14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주요 매물대 7개월째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은 5만 9천, 5만 7천, 5만 5천 700, 5만 4천에서 4,400 보는데요. 5만 4,400 매물대 테스트를 한 날이죠. 그리고 거기를 딛고 올라서서 5만 5천 7백까지 뚫고 5만 6천으로 대체거래소 마감했습니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애플과 함께 풀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트럼프 변덕이 언제 일어날지 봐야 되고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가 부재인 상태로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3천 내지 4천을 딛고 크게 올라서면 시장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이 1, 2, 3등이 크게 급등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던 거죠.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3,688억 매수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9천억 매수를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이상 충분히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니케이가 꺾이는 변수가 있었던 거죠.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매수 우위의 포지션으로 바뀌고 지금 한 1조 원 정도 더 산 것으로 보입니다. 롤오버를 포함하면 종가 기준 중립 성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조 원 가까이 매도 포지션이 넘어왔다라고 계산해 본다면 현재 중립이고요. 장중 매수로 스위칭 되기도 했었습니다. 9천억을 샀을 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변환이 됐었으나 종가까지 스위칭을 완료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미니콜 117억 매수했고요. 미니 풋옵션 51억 매도했고요. 이는 352.5와 355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 포지션은 미니 선물 옵션 합성 매수 포지션으로 변화가 됐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667억 매수했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4,04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프로그램의 매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터닝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74.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77억 매수했고요. 야간장에서 소폭 하락 중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3.3% 상승한 20.67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을 딛고 이제 서서히 돌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딛다가 돌파하면 갑자기 시간 끌고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급락 전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보통 너무 많이 올라서 공포지수, 변동성지수가 오르는 일은 거의 없으나 간혹 가다가 진짜 너무 올라가서 변동성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 거래가 치중될 때 그렇게 나타나고요. 오늘도 잠깐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오전장에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지수가 뭐 3%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서 공포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구간을 잠시나마 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주의가 필요한 날이고요.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본 이후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현재 상방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위클리 옵션은 당일 개인 수급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로 현재는 금리 인하가 아주 유력한 상태로 금융주들이 지금 은행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내일 그들이 재료 소멸로 갈지 아니면 오버슈팅을 한 번 더 보일지 한번 관심 있게 주목해 볼 날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고수님들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매매 일지를 함께 공부하고 직접 써보시기도 하고 또 장 마치고 방송을 4시 40분 오늘은 5시 20분까지 했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 함께
함께 매매일지 내용 살펴보고 피드백 받고 같이 리뷰해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방법은 유튜브 현재 댓글에 공지사항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